이게 되게 슬픈 게 제가 금요일에 종방을 했다고 했잖아요. 모의고사 끝나서. 그래서 잠깐 이제 시험도 하고 그리고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랑 연락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늦게 집에 들어와서 기분 좋게 잠에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밤 11시까지 과제 데드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일어나자마자 계속 타이핑을 했죠. 뚝딱뚝딱. 그리고 오늘 한 7시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덕원이라고 그 좀 경기도 평촌인가? 쪽에 있어서 친구가 거기 지낸다 그래서 친구 사는 동네도 구경해보고 친구한테 먹을 것도 얻어먹으려고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오늘 맛있게 먹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일부터 계절학기가 개강인 거야. 아무리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더라도 시험 끝나고 모의고사 끝나고 또 계절학기 할 생각하니까 사실 눈앞이 조금 캄캄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영시우디 형님 고생 많으시겠다. 저도 내일부터 계절학기 시작이어서 당분간은 시험을 12시 아니라 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좀 열어서 좀 하고 저도 좀 일찍 잘까 해요.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근데 이응시우디 형님 이제 며칠만 버티면 목요일까지만 버티면 이제는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이니까 또 그때는 좋은 일만 있을 테니까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재미나게 놀았기 때문에 리프레시는 확실히 된 상태고요. 체력은 방전된 상태에 오늘 너무 멀리까지 갔다 와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일 계절학기가 개강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면서 막 기대가 되고 설레고 이제 개강이니까 그러기는 절대 않고요. 그건 개뿔이고 그렇진 않고 그냥 심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정말 학교의 커리큘럼이 날 죽이는 것 같아서 해바라기의 비명이라는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해바라기의 비명에서 말하는 비명이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막 하는 그 스크리밍인 줄 알았는데 스크림이 아니라 그 묘비에 이게 이름, 그러니까 누구 뭐 여기에 잠듦 이런 그런 이름을 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래한 시라서 일단 짧은 시라서 시 먼저 간단히 노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바라기의 비명. 청년화가 애를 위하여. 함형수. 잠깐만요. 시인 이름이 정신이 없다 정말. 함영수 시인. 네, 함영수 시인 맞습니다.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돌은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끝입니다. 여러분은 해바라기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영어로는 sunflower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바보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바라보기만 하고 계속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거를 되게
해바라기 같다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관심이나 사랑의 결말들은 뭐 필연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하트 시그널 같은 걸 봐도 그런 게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냥 결말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바보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또 생각나는 거는 해바라기 씨.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초콜릿 중에 하나였는데, 뭐 요즘엔 정말 다양한 초콜릿이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그렇게 뭐 손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넣는 초콜릿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렇게 입에 묻히지 않고 쏙쏙 넣어서 많이 이렇게 씹어가면서 먹는 그게 너무 좋아서 자주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고, 마지막으로 저는 고흐라는 화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해바라기 하면 그냥 항상 고흐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고흐 박물관 같은 데도 갔었는데, 저랑 텔레파시가 통하셨네. 저 해바라기 씨 되게 좋아합니다. 고흐 미술관 같은 데도 갔었는데, 근데 어떠한 곳이 고흐를 저렇게 노란색, 태양, 그리고 빛, 해바라기에 매료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냥 제 결론은 예뻐서인 것 같아요. 그냥 밝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이게 그냥 별 이유 없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때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렬하고 뭔가 힘이 있고 생동감이 넘쳐지고 그런 이미지가 항상 저한테는 있는데, 이 해바라기의 비명이라는 시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죽음이라는 소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죽음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죽음의 상징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석이잖아요. 여기에 잠들다. 나는 언제 출생하였고 어떻게 살았으며 이때 죽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의 죽었음을 상징하는 게 비명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비명에 좀 더 멋있는 글자를 새기고자, 내지는 뭐 후손들이 나를 모시는 신위에 좀 더 멋진 글자 몇 개를 새기고자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결국에 이 시의 화자가 보기엔 그거는 죽음인 거죠. 아무리 거기에 멋진 말이 쓰여 있고 아무리 비싼 소재로 만들어졌어도 그냥 차가운 비석일 뿐인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 죽는 순간 속에서도 정열적이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러한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해바라기를 심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바라기의 긴 줄기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리밭 자체도 저는 사실 보리밭을 본 적은 없지만 보리밭을 본 거는 아마 화투패에서 흑살이 그게 보리밭인가? 그러니까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보리밭을 보여달라는 것 자체가 뭐 먼 산꼭대기나 이런 곳이 아니라 계속 생명이 나고 자라는 걸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묻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굉장히 정열적인 삶을 살다 가면서 그 마지막까지도 나는 계속 정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구경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에 정말 노골적으로 나오네요.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태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는 가장 뜨거운 거 아닌가요? 뭐 정말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더 뜨거운 것도 많이 알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아는 것 중에서는 제일 뜨거운 게 태양이고, 그리고 제가 아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타는 것도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런 태양처럼 정열적이게 사는 나의 모습이라고 해바라기를 보면서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시화자는 정말 정열적인 사람인 거는 확실한데, 또 주변 사람들도 자기의 그 정열적인 모습을 최대한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반론으로 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만큼 무기력한 상황이 없잖아요. 물론 저는 뭐 그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뭐 TV나 영화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그때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아프죠. 사람이 아파하니까.
근데 너무 세상이 모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힘차고 멋있고 강하게 살았는지를 나는 아는데 마지막 모습은 결국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마지막 모습으로 보게 될 텐데 그러면 한동안 생각하는 내내 마음이 아플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만 들 거고 근데 거꾸로 봐봤을 때 내가 죽어가는 당사자라면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정열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저도 언젠가는 서서히 힘이 빠져가면서 죽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만을 본 누군가 내지는 나를 오래 보더라도 그 순간을 오래 옆에서 지켜본 누군가는 신바는 정말 힘들어 했었지 라는 기억만 한동안 할 것 같아서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그분의 멋있었고 정열적이었고 강했던 모습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만 한동안 기억에 남아서 세상이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 그런 것까지 느껴진대요. 우리 인중이 생각보다 무겁대요. 이 날숨으로 이렇게 숨을 뱉어내야 사람이 또 숨을 쉬잖아요. 근데 이 숨을 뱉어낼 때 인중의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사람이 기력이 쇠한다고 하는데 그때 느낀 무기력감을 이제 살면서 처음 느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행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비록 나는 죽었지만 이 내 무덤 앞에 있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정열적으로 살았고 강하게 살았던 그 순간을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마음. 우리도 사실은 살면서 몇 번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일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를 읽고 나니까 그 사람의 힘들었던 것들은 물론 마음 아픈 거지만 그것만 기억하는 거는 나도 힘들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아니겠다. 그 사람이 행복하고 웃고 강했던 시절을 충분히 많이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그렇게 강하고 멋있었던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상대에 대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을 읽으면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저는 이 행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사실 오늘 이 시를 선택한 이유도 이 행 때문입니다. 노고지리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팡 치고 올라가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걸 보고 그냥 아직 못 이룬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화자를 보면서 저는 처음에 피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나한테는 아직 못 이룬 꿈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낯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죽는 게 저는 행복한 삶일 줄 알았어요. 내가 꿈꾸고 목표했고 그런 것들 다 이루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는 상황 속에서 죽는 게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을 계속 강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면서도 무언가 아직도 자기는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있음을 이렇게 마지막 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떠한 생각이고 어떠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말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꿈을 갖고 그걸 바라고 사는 거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은 아니고 조연이었는데 딱 이렇게 세상을 죽고 이렇게 이생을 떠나는 장면 속에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그 사람의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왜 자꾸 뒤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두고 온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굉장히 현명한 얘기를 했던 게 두고 온 게 아니라 남기고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그때 저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뭔 소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두고 왔다고 느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능에서 한 몇 문제 틀린 그것도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누군가를 이제 못 보게 됐을 때 그 사람도 내가 이런 말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고 뭐 대학교 시절이나 군대 시절 속에서도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들이 굉장히 많이 남고 그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문득 그 드라마 마지막 대사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여기까지 갖고 오진 못했지만 그냥 그 시절에 그 시대의 그 순간 속에 그 장소 속에 남기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그거는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기말고사를 받고 엊그제까지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 제가 충분히 쓰지 못한 답안지에 대한 미련은 아직도 남습니다.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판단을 못 내렸지? 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좀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 그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기억에 오래 남겠지. 내지는 그런 걸 틀렸기 때문에 나도 인간미 있는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그 자세를 좀 더 오래오래 가져가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많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넘어졌고 힘들어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나한텐 이렇게 많은 고난들이 닥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내린 답은 저는 남들보다 도전을 많이 해요. 도전을 자주 하고 큰 꿈을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 않은 도전을 남들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없고 실패의 횟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그것들을 다 내가 부족해서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에 만족을 하고 행복을 하고 사는 사람보다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할 거리를 만들고 실패를 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그 삶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행한 삶일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루지 못한 무언가가 있고 아직도 나는 그걸 갈망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 시의 마지막 행이랑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화자는 죽는 순간 속에서도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무언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아쉽다거나 자신을 자괴감에 빠진다거나 반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죽는 순간까지 간절히 바라던 꿈이 있었어. 희망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죽는 순간까지 정열적으로 살았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는 실패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 순간은 아프겠지만 그것도 다 내가 훌륭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도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행복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덜 했겠죠. 그럼 행복할 거리에 대해서 찾는 행동을 안 했겠죠. 그럼 지금 같은 유튜브나 시밤이나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나 이런 걸 하는 행동도 안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저는 그냥 살아갔을 텐데 그 당시에 살았던 관성대로
그때 나를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안정적이었을 뿐이지 막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내가 아직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아직 못한 거지 언젠가는 할 수도 있고 언젠가 안 하더라도 그냥 그건 내가 남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보의 자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누구누구 선수는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은 누구에게 양보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뭔 소리야, 진 거지. 뭐 양보를 했으면 그냥 줘야죠. 근데 끝까지 열심히 싸웠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양보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양보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을 지키고 그러한 좌절감으로부터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누구 선수가 올림픽에서 처절하게 패배해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선수는 당연히 마음이 아플 거고 그걸 보는 시청자도 마음이 아플 거고 대부분은 마음이 아플 거고 유일하게 기분 좋은 사람은 그 상대방 선수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뉴스를 안 보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조적으로 느껴지다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만약에 원하던 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도 내가 밀린 것이 맞지만 양보했다고 생각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의 마지막 행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이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끝끝내 나랑은 인연이 안 닿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못했네, 내가 잃어버렸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남겼다. 내가 아직 강렬하게 바랄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에 남겨놨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플루톤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거랑 지금 완전히 똑같은 말을 했네. 제가 사실은 이 시가 너무 짧고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도전적인 거랑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거는 사람 성향인 것 같고 근데 종종 착각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도전적인 사람이 많으면 도전적인 것이 맞는 건 줄 알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내 자신이 굉장히 나태해 보일 때도 있고 거꾸로 나는 굉장히 도전적인데 주변에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불안하고 무책임해 보이고 철없어 보이고 이기적으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약간 전자와 후자의 경험이 다 있는데 그때는 과감하게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닌데요. 다양한 부류의 지인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쿨 같은 데서 함께 공부하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사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끝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고 그 속에서 남들의 이해를 크게 바라지도 않으면서 나름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쉽게 말하면 조금 남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다 편안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근데 주변에는 그런 저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언제 가장 힘이 되는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괴감에 빠졌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괴감은 내가 나약해서 생기는 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제 주변 사람들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한 집단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게 부족하네 라고 느꼈을 때 주변에서 맞아 넌 부족해. 맞아 이게 맞지. 맞아 너도 빨리 이렇게 돼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괴감에 빠집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거든.
근데 거기서 계속 그럴 순 없잖아요.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근데 그때 과감하게 눈을 질끈 감고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랑 뭐 밥을 한번 먹건 술을 한 잔 걸치면 제가 했던 고민들, 제가 갖고 있었던 열등감들이 굉장히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너는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딴 데 관심이 많아? 너는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산만해? 이런 말을 종종 듣는데 맞아요. 저 산만한 게 되게 많고 저도 가끔 제가 스터디미한 거를 돌려볼 때가 있는데 공부하면서 굉장히 딴짓도 많이 하고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저보다 산만한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너가 그렇게 다양한 얘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너는 계속 공부만 하다가 어느 날 보더라도 말이 되게 잘 통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더라도 너가 공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 소재가 끊임없이 생긴다라고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봤을 때 아, 이게 이 집단에서는 단점이지만 이 집단에서는 강점일 수도 있고 세상엔 정말 다양한 집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나의 상태, 상황, 심리 상태에 맞춰서 나한테 힘이 되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루토님도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근데 도전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패도 많고 안정감도 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결국 사람의 성향이고 그러한 성향이라는 것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플루토님이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 것은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은시오디응님은 내일 시험 보러 가셔야 되니까 일찍 주무셔야겠네요. 저도 오늘은 너무 늦게 자지 않으려고요. 제가 오늘 시감을 좀 일찍 시작한 것도 사실은 오늘 정말 정열적으로 놀아가지고 힘을 다 써버렸습니다. 저보다 변호사 시험 1년 빨리 한 선배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면서 이제 변호사로 적응을 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내 내년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죠. 나도 내가 학생이든 변호사든 어떤 직업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엔돌핀의 출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변시만 끝나면 정말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불안감이 덜하겠죠. 뭔가 시험에 대한 부담은 이제 더 이상 없겠지만 그 친구도 뭐 내 집 마련에 고민을 하기도 하고 내 차 마련에 고민을 하기도 하고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라는 사람이 뭘 할 때 행복할지 그런 것을 좀 더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도 오늘 일찍 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이렇게 이런 시간에. 고민 없는 삶은 어떨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고민은 약간 생각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 없는 사람이 생각 없는 사람이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걱정이라는 것도 그 생각의 연장선이고요.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는 게 걱정. 그러니까 제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지면 그만큼 생각 없는 삶이 됐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면 사실은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고리타분하죠. 저는 걱정 없이 살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조스바님 오랜만이에요. 조스바님 진짜 오랜만이다. 걱정 없는 삶을 살았던 게 언제였냐면 군대에 있을 때. 한 말년 병장쯤 됐을 때 아무 걱정이 없어요. 대신 아무런 엔돌핀도 없습니다. 아무런 삶의 의지도 없고요. 그냥
이게 빨리 지나가라. 그리고 빨리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막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나 밖에 있는 애들한테 전화하면 직장에서 주는 스트레스, 학교 친구가 주는 스트레스, 교수가 주는 과제 이런 스트레스를 막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빨리 밖에 나가서 저런 스트레스 받고 싶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숨 쉴 틈도 없이 재미나게 지나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는 삶도 그랬어요. 근데 나왔는데 즐겁기는 개뿔. 과제하다 보면 나도 힘들지.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직장 상사가 친구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면 나도 짜증나지. 그게 부러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저는 군대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하는데 말년병장 때는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푹 자도 아무 걱정이 없고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그냥 쓰레빠 찍찍찍찍 긁으면서 밥을 먹고 씻고 TV 보다가 그렇게 지냈던 그 시절이 참 그리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돌아가라면 절대 안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 걱정이 없으면 시간이 안 가요. 재미도 없고. 주스바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안 오셔가지고 기다렸는데. 요즘 플루토님이 시험이 끝나셔서 그래도 조금 밝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그 시험 밤새고 이러신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더 물어보시거나 이럴 얘기가 없으면 티가 당연히 나죠. 왜냐면은 일단 말씀을 하시는 빈도가 굉장히 달라졌고요. 키키키키키키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다양한 거에 관심이 많고 일단 제 말에 공감을 예전보다 더 잘해주십니다. 집공이 안 돼서 스카가 그게 뭐냐? 스터디 카페라면서요? 저는 스카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스카가 뭐지? 이렇게 했는데 스터디 카페라 그래서 그렇구나. 라이언킹에서 심바의 적이 스카잖아. 전 스카를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스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 근데 제가 심바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그 심바라는 거 아니고, 근데 심바 TV라는 걸 할 때 그 라이언킹의 심바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캐릭터고 제가 굉장히 이입을 해서 봤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스카를 생각하면 굉장히 치가 떨리는데 스터디 카페라니까 다행입니다. 아니 자꾸 사람들이 스카 거려. 그래서 제가 막 예전에 오늘은 공부 어디서 하지 막 이러면 스카를 가봐 그래서 당연히 그 스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스카 얘기 좀 그만하지 이랬는데 스터디 카페라 그래서 다행입니다.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 라이온킹 스카를 생각하셨어요? 특이하다. 나는 그게 내가 라이온킹 워낙 저는 재작년에 그것도 봤거든요. 라이온킹 실사판은 아니지만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진짜 사자처럼 만들어진 그 영화도 봤는데 저는 그 영화가 너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감동적이고 슬프고 굉장히 힘도 나고 그런 영화인데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주스버님도. 스카가 뭔지 몰랐다.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뮤지컬 라이언킹 그거 한 2007년쯤에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했나? 2007년에 라이언킹이 다시 우리나라 뮤지컬로 왔었는데 그때 저도 보러 가고 싶었지만은 뭐 학생이 돈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춘기라서 부모님한테 라이언킹 보러 가자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못 봤죠 뭐. 천수의 한입니다. 대신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마랑 봤어요. 라이언킹 영화를. 또 왔었어요? 얘기도 안 하고 왔지? 보고 싶어요.
라이온킹. 2018년에 10년 만에 거의 온 거구나. 라이온킹 제가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확실하고요. 영화 중에서도 손꼽히는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심바가 너무 가엽고 멋있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뭐 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내일 이제 평일인데. 플루톤님은 그냥 시밤이 즐거워서 계시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글쎄요 더 공부하실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조스바님은 진짜 반가워요. 조스바님 왜 안 오시나 했어. 이게 저는 이렇게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오시던 분이 안 오시면 무슨 일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냥 보기 싫어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다들 오늘은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찍 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 하루님이랑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니까 사실 미라클 모닝을 하기가 힘이 안 나더라고. 일찍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제가. 어차피 내일부터 다시 계절하기 시작하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부터 다시 미라클 모닝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 방학이라서 좋아했는데, 한 달 동안 계절학기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오전에 공부를 못했어요. 조스바님, 잘 건강관리랑 이런 거 잘 하세요. 그러니까 저 오늘 그 선배한테 오늘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떤 것들이 변수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슬럼프가 왔을 때 보통 생활 패턴이 무너지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뭔가 잠이 안 오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늦지막하게 학교를 나오고 그래 학교 와서도 벙 해 있다가 그냥 핸드폰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생활 패턴만은 잘 지키면 그런 변수는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조스바님께 무슨 잔소리를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 조스바님께서 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생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생활 패턴이 기본이 되어야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이렇게 잘 쌓아놔도 생활 패턴이 무너지면 와장창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활 패턴을 지키러 일찍 자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스바님이 또 뭐라고 하셨네. 뭐라고 하셨지? 조스바님의 성함은 그 아이스크림 조스바에서 온 거죠? 한 번 늦게 자면 다 무너져. 네, 그니까요.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한 번 늦게 자요. 그럼 막 이렇게 막 이러다가 다음날 늦게 일어나. 그리고 막 그러면 이제 낮에도 막 피곤해. 피곤하면은 아 그래 오늘까지만 딱 힘들고 내일부터는 일찍 자야지 이러면서 공부하다가 막 10시쯤에 집에 가거든요. 나는 그래 막 아이 그래 오늘 일찍 자고 내일부터는 새벽에 일어나자고 집에 가. 근데 내 생활 패턴이 이미 새벽에 잠드는 건데 뭐 10시에 간다고 잠이 오겠어요. 10시에 가면은 이제 누워서 계속 유튜브 보고 물론 유튜브 시방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핸드폰 게임하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2, 3시 돼. 그러면 또 늦게 자는 거야. 그럼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겠지. 그럼 그게 반복이 돼.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부하는 시간이 막 계속 줄어든대요. 그 선배 말을 들어보면. 조스바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저는 그 말만 들어도 너무 끔찍한 거야. 그 말만 들어도 아 내가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되겠다. 내 입시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그래. 다른 걸 다 떠나서 1순위 생활 패턴 명확히 하자. 이거를 저는 이번 입시의 가장 큰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조스바님 그러니까 늦게 주무시는 건 좋은데요. 그래도 생활 패턴을 잘 지켜가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쌓아가는 자세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저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없으시면 저는 이제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콜드님도 안 오셔서 이행씨, 디행님은 일찍 가신 것 같고, 서진님 초콜릿 얘기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NHS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플루토님 오늘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스바님도 오랜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제발 여러분, 제가 시밤에서 할 얘기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전 시가 점점 고갈이 되어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랑 소통을 하려고 핸드폰 하나 더 샀거든요. 이 폰 번호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카톡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시밤을 준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번호를 아직 몰라서 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생각나는 시나 문구나 영화 대사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부담 없이 이 번호로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봐서 같이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제가 소정의 사례도 요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안 받을 거니까 어차피 안 하시겠지만 그렇고요. 여기 있는 이 카톡으로 많이 이 번호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 핸드폰을 자주 볼 것 같지는 않지만 종종 시밤에 소재가 떨어질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싶고요. 같이 방송을 만들어 가요. 저 혼자 많이 힘듭니다. 책 문구요? 그런 거 너무 좋죠. 뭐 좋아하는 책이나 이런 문구가 있으세요? 저번에 미니콜드님이 저한테 주신 문구도 그것도 시가 아니라 그냥 그 블랙콜드님이 읽다가 제 생각이 났다고 해주셔서 그래서 했는데 너무너무 그날 감사했습니다. 콜드님한테 사례를 하고 싶은데 콜드님은 카카오톡이 없어서, 근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번호를 개통을 했으니까 이 길로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알려주시면 제가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께는 뭐 감사하다는 문구라든지 짧은 편지라든지 사례라든지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 문구도 좋고요.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평소 고민 아니면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드라마 속 명대사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냥 거리를 주세요. 제가 항상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재밌는 얘기로 승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고,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내일도 이제 새로운 주의 시작이니까 다들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